레스토랑 안쪽 자리에 놓인 둥근 테이블 위로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마주 앉은 네 사람의 표정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마른 침을 삼키며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턱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는 손가락으로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사돈 내외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걸쳐져 있을 뿐 눈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는 게 좋죠. 주인공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공중에 떠도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이 포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수진아, 많이 먹어. 요즘 일 때문에 많이 힘들다며? 주인공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주인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민우가 아내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괜찮다니까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요즘 병원이 바빠서 그래요. 우리 수진이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과장님이 일을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죠.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주인공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인공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왜 그래, 수진아? 앉아서. 주인공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인공의 몸이 옆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왼쪽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자꾸 참견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인공은 뺨을 감싸 쥔 채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우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몸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그저 두 손을 허공에 떠받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수진이도 지금. 사돈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어서 사과해. 사과요? 제가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전 아무 잘못도 안 했는걸요. 주인공은 여전히 뺨을 감싸 쥔 채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서 얘기합시다. 여기가 어디라고. 사돈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앉으라고요? 전 이제 못 참겠어요. 진짜 못 참겠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우가 아내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응? 일단 앉아서. 진정하라고? 오빠는 맨날 그렇게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제 얘기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뺨이 여전히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속에 담긴 증오와 분노가 마치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사과하지 못해? 사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전 이제 집에 갈래요. 수진이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재빨리 일어나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알아요. 전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한 듯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주인공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네가. 제가 뭐요? 착한 며느리가 되길 바라셨어요? 아니면 어머니 말이라면 뭐든지 고분고분 따르는 로봇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게 무슨. 전 이제 지쳤어요. 정말로요. 수진이 핸드백 끈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차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와 사돈 내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기, 제가 잘못. 민우야. 주인공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가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가보거라. 수진이 뒤쫓아가. 주인공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레스토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사돈 내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인공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병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돈 아버지가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손을 올리다니. 사돈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체면이 구겨진 불편함이 더 크게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주인공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내외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를 단단히 타일러서. 됐습니다. 주인공이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주인공은 손으로 뺨을 다시 한번 감쌌습니다.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주인공을 맞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일을 되짚었습니다. 수진의 날선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자신의 뺨을 향해 날아오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왜? 주인공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를 때렸을까?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그 표정. 주인공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예감이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 벨소리가 주인공을 깨웠습니다. 화면에는 동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동서의 목소리에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던? 그게 사돈댁 친척 되는 분이 우리 시누이랑 친하거든요. 그쪽에서 들었다는데. 주인공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별일 아니야. 좀 말다툼이 있었어. 말다툼이요? 제가 들은 건 그게 아닌데. 됐어. 나중에 얘기할게. 주인공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잠잠할 틈이 없었습니다. 몇 분 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조카였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엄마가 걱정하시는데. 주인공은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왼쪽 뺨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습니다. 아직도 따끔거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잠에 시달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응, 죄송해요. 정말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너한테 사과받을 일은 없다. 하지만 제 아내가. 수진이는 어디 있니? 주인공이 물었습니다. 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병원 갔어요. 말은 해봤니? 그게. 민우가 우물쭈물했습니다. 말도 안 해봤다는 거니? 주인공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이가 새벽에 들어왔어요. 말을 걸어볼 틈도 없이 씻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였습니다. 주인공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됐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차갑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사돈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병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극심한가 봐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손을 올리는 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한테 단단히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사돈 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병원이 얼마나 바쁜지. 의사들 과로사 소식도 뉴스에 나오고 수진이도 거의 한계점까지 와 있어요. 주인공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게 아니라.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도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요. 이 일이 밖으로 퍼지면 병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수진이 평판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주인공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돈은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 그냥 참고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됐습니다. 저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은 묻어두고 체면과 평판만 걱정하는 사돈의 태도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녁 무렵 민우가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와라. 주인공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수진이는 병원에 당직이래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야.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제 일. 민우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정말 힘들어요. 병원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상급 의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수진이가 떠하는 일이 2배가 됐대요. 그래서 나를 때려도 된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민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니도 제 엄마고 수진이도 제 아내잖아요. 그럼 너는 둘 다 편들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니? 주인공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참아주세요. 수진이가 진정하면 제가 꼭 사과하라고 할게요. 참아달라고? 주인공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참아야 하는데 수진이가 나한테 한두 번 날 선 게 아니잖니. 그동안 나는 전부 참았어. 며느리니까, 내 아내니까. 그런데 이젠 손까지 올리는구나. 어머니, 나가봐라. 주인공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가라니까? 주인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주인공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저 직장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과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은주였습니다. 작년에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응, 은주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무슨 일이세요? 주인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네가 같이 일했잖니. 전화기 너머로 은주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선생님 말씀이세요? 응.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있긴 한데. 은주야, 너 혹시 수진이가 병원에서 어땠는지 알아? 은주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전화로는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 언제 시간 돼? 내일 오후 어때요? 제가 사는 동네 카페에서 볼까요? 좋아. 전화를 끊고 나니 주인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뭔가 큰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무언가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주인공은 은주를 만나기로 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은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여기요. 주인공이 자리에 앉자 은주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수진 선생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죠? 응. 며칠 전에 좀 심한 일이 있었어. 주인공이 뺨을 때린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무슨 뜻이야? 은주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언니, 수진 선생님 병원에서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 의료사고요. 주인공의 손에서 찻잔이 덜컥거렸습니다. 무슨 의료사고?
제가 그만두기 직전에 병원에서 조용히 무마된 일이 있었어요. 환자 한 분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는데 수진 선생님이 담당이셨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이상했어요. 환자 차트랑 실제 상황이 안 맞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냥 덮었어요. 환자 가족한테 합의금 주고요. 주인공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확실해?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이 일했던 선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은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수진 선생님이 많이 예민해지셨어요. 동료들한테도 화를 자주 내시고, 저도 한번 혼난 적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요. 주인공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데? 제가 그만둔 지 1년이 넘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 조심하세요. 수진 선생님 뒤에 병원 이사장이 있어요. 이사장? 네. 수진 선생님 아버지랑 이사장이 대학 동기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진 선생님 함부로 못 건드려요. 주인공은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그토록 보호받아온 이유를, 사돈이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언니, 그냥 조심하세요. 그쪽 사람들 만만치 않아요. 카페를 나서는 주인공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수진 선생님 시어머니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수진 선생님 병원에 최근에 부임한 외과 의사예요. 주인공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말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머님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 강민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뵐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주인공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안쪽 자리에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다가가자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이시죠? 강민혁입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더 이상 묵혀둘 수가 없어서요. 무슨 문제인가요? 강민혁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작년에 담당했던 환자 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 이 환자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요?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 수진 선생님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트를 조작했습니다. 주인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이 서류가 당시 간호사들이 작성한 실제 기록이에요. 병원 공식 차트랑 내용이 다릅니다. 강민혁이 봉투를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간호 기록에는 환자가 오후 2시에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수진 선생님이 작성한 차트에는 4시로 되어 있어요. 주인공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와 날짜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요? 아마도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환자가 처음 호흡 곤란을 호소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수진 선생님이
다른 일로 바빠서 늦게 확인했거든요. 그 사이에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요. 환자는 어떻게 됐나요? 강민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후유증이 남았죠. 병원에서 합의금 주고 조용히 마무리했어요. 주인공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선생님이 이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가요? 최근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수진 선생님이 또 환자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강민혁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상급자한테 보고하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 막았어요. 수진 선생님 아버지가 이사장이랑 가까워서 건드릴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님이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인공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서류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복사본이에요. 조심해서 보관하세요. 주인공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카페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우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우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민혁에게 꽂혔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수진 선생님 병원에서. 강민혁?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한테 무슨 말 들으셨어요? 수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아, 어머님은 정말 이러시려고요? 남의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시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진정해, 수진아. 민우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어머님이 제 뒤를 조사하고 계신데요. 수진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우 오빠, 전 먼저 갈래요. 수진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셔야 했어요? 민우야, 들어봐. 수진이가.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민우도 카페를 나갔습니다. 주인공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네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가방 속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주인공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실망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김할머니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요. 며느리 문제예요? 주인공이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뺨을 때렸다면서요?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주인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요? 제 조카딸이 예전에 병원 감사팀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 이런 문제 다루는데 경험이 많아요. 주인공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연락처 드릴게요. 제가 미리 얘기해 둘 테니 연락해 보세요. 김할머니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뭐가 고마워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 아니겠어요? 김할머니가 주인공의 등을 토닥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주인공은 김할머니의 조카딸 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할머니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 고모 할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작은 사무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박혜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초반쯤 보이는 박혜진은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자리에 앉자 박혜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고모 할머니한테 대충은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의사시고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가방에서 강민혁에게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혜진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의료 기록 조작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예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박혜진이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건 복사본이니까 원본 기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원본이요? 네.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저장된 실제 기록이요. 누군가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인공은 은주와 강민혁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직원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그분들하고 조심스럽게 접촉하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날짜별로 정리하고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세요. 박혜진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에요. 증거와 사실만으로 움직여야 해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하면 제 지인 변호사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가 없어질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주인공의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인공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아,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혹시 병원 내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있긴 한데. 조심해야 해요. 병원 측에서 눈치채면 그분도 곤란해지거든요. 알겠어요. 최대한 조심할게요. 그럼 내일 점심시간에 병원 근처에서 만나실래요? 제가 그분 소개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친정 언니였습니다. 응, 언니. 야, 너 괜찮아? 조카한테 들었는데 며느리가 너한테 손찌검했다며? 응, 그런 일이 있었어. 에이, 그걸 그냥 넘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언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폭행은 폭행이지. 주인공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언니는 한참을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제대로 대응해야지.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까? 아니, 언니.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얘기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부녀회장이었습니다. 언니, 저 부녀회장이에요. 아, 네. 언니 힘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언니 편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손 찍어 마는 건 말도 안 되죠. 주인공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주인공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주인공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중년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간호과장 이명숙 선생님이에요. 이명숙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명숙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병원에서 수진 선생님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한다니요? 없애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서버 담당자가 밤늦게 야근하더라고요. 주인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건 간호 기록뿐이에요. 의사 기록은 권한이 없어요. 강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의사 기록은 확보할게요. 근데 시간이 촉박해요.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움직일게요. 근데 어머님, 각오하셔야 해요. 이 일 제대로 진행되면 병원 전체가 뒤집힐 거예요.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이명숙이 주인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수진 선생님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 눈치 때문에 말 못했죠.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인공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어머님, 확보했어요. 주인공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수진 선생님이 조작한 의료 기록 원본이에요. 이명숙 과장님도 간호 기록을 복사해 놨대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으세요? 박혜진 선생님도 함께요. 네, 가능해요. 오후 3시 박혜진의 사무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박혜진이 서류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환자 차트랑 실제 간호 기록이 명백하게 다르네요. 이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환자는 오후 2시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어요. 제가 직접 기록했거든요. 근데 수진 선생님 차트에는 4시로 되어 있어요. 2시간 차이면 치료 시기를 놓친 거네요. 박혜진이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물 투여 시간이 실제랑 달라요. 강민혁이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건 더 심각해요. 환자 혈압 수치가 조작됐어요. 실제로는 위험 수준이었는데 정상 범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공은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주인공이 물었습니다. 박혜진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내부 감사팀에 제보해야 해요. 동시에 보건복지부에도 신고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요. 주인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명숙이 주인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제 며느리잖아요. 하지만 환자들을 생각하셔야 해요. 수진 선생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박혜진이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내일 병원 감사팀에 연락할게요. 그 전에 어머님께서 아들분한테는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우한테요? 네.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충격이 클 거예요. 주인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인공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민우야, 나야. 잠깐 만날 수 있니? 지금요? 좀 피곤한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만나야겠다. 민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볼까요? 집 근처 공원으로 나올래? 1시간 후 주인공은 공원 벤치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민우가 지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주인공은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라. 민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넘기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조작한 의료 기록이야.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럴 리가 없어요. 민우야, 증거가 다 있어. 간호사들 기록이랑 수진이 차트가 달라. 명백하게. 민우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실수일 거예요. 수진이가 바빠서 잘못 기록한 거. 민우야. 주인공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야. 수진이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바꾼 거야. 왜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 실수를 감추려고 한 것 같아. 환자를 제때 돌보지 못한 걸 숨기려고. 민우가 서류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민우야, 내일 병원 감사팀에 제보할 거야. 민우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수진이는 끝이에요. 면허 정지될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놔두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어머니는 정말 수진이를 망가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바로잡는 거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못 도와드려요. 제 아내를 고발하는 일에는 절대 동참 못해요. 민우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이요. 민우가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인공은 벤치에 주저앉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혜진이 병원 감사팀에 제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진 선생님 기록을 전부 조사한대요. 수진이는 어때요? 출근했는데 감사팀한테 호출당했어요. 지금 회의실에 있을 거예요. 주인공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사돈 어머니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수진이가 지금 병원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수진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바쁜 와중에 기록 좀 잘못한 게 뭐가 큰 잘못이라고요? 주인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조작한 거예요.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라고요.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수진이를 모함하는 거예요. 증거가 다 있어요. 증거? 그게 뭔데요? 누가 만든 건데요?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 기록이에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사돈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인공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감사팀이 초기 보고서를 작성했대요. 결과는 어때요? 수진 선생님의 기록 조작이 확인됐어요. 내일 상부에 보고한대요. 수진이는요? 지금 집에 갔을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더라고요. 주인공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제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주인공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수진과 마주칠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감정이 아닌 진실로 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프더라도 거쳐야 할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주인공은 화면을 보다가 뉴스 알림을 발견했습니다. 유명 대학병원 의사, 의료 기록 조작 의혹. 주인공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엉망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과장된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럴 수가. 주인공이 중얼거렸습니다. 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기사 보셨어요? 네, 방금 봤어요. 누가 언론에 흘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진행하던 대로 하세요. 언론 보도는 제가 대응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수진 씨 시어머니신가요? 누구세요? 저희는 기자인데요. 며느리 분 사건에 대해 인터뷰 좀 하고 싶어서요. 주인공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집 앞에 차 한 대가 더 서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사돈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하고 있소. 사돈 아버지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언론에 알리지 않았어요. 누가 그럴 것 같소? 당신이 병원에 제보한 거 아니오? 그건 맞지만 언론에 알린 건 아니라고요. 똑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이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오? 수진 씨가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겠죠. 주인공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소? 우리 집안 평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평판보다 환자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환자는 이미 다 합의했어. 돈도 받았고. 그런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일을 키우는 거요? 주인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시오.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법정에서 봅시다. 사돈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인공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명숙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작년에 수진 선생님한테 치료받았던 환자 가족이 병원에 왔어요. 기사 보고 찾아온 거래요. 그래서요? 소송 걸겠대요. 자기네 아버지도 수진 선생님 때문에 제대로 치료 못 받았다면서요. 주인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지금 병원 원장실에서 난리예요. 그 가족이 기자들까지 데려왔어요. 수진 씨는요? 출근 안 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 의혹 의사, 추가 피해자 등장. 기사 내용은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거명되었고 가족 전체가 언급되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들어와라. 민우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휴가 내래요. 뭐? 언론 보도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요.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나오지 말래요. 민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침부터 방에만 박혀 있어요. 밥도 안 먹고요. 민우야.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야. 해야 할 일? 가족을 파괴하는 게 해야 할 일이에요?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아내도 걱정되고 어머니도 걱정되는데 전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우리 다 힘들어.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해. 과정?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그냥 지옥이잖아요.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전 가봐야 해요. 수진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민우가 문을 나섰습니다. 주인공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 의사 소속 병원, 감사 결과 은폐 시도. 기사는 병원이 감사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란은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을 비난하는 글도 많았지만 주인공을 비난하는 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발하다니 가족끼리 이럴 일인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주인공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박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변호사 선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네. 사돈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병원도 법무팀을 동원할 거예요. 어머님도 준비하셔야 해요. 주인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이런 사건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오후에 주인공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주인공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각오하셔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단순히 며느리분의 의료 과실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병원 전체가 연루될 수 있고 언론의 관심도 계속될 거예요. 알고 있어요. 가족 관계도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주인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우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창백한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를 입은 환자들도 떠올랐습니다. 네, 계속하겠어요. 주인공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주인공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친정 언니였습니다. 힘내. 언니가 옆에 있어. 짧은 문자였지만 주인공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언니. 그리고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인공은 김태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의 의료 기록, 간호사들의 증언, 병원 내부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도 다음 주에 시작될 거예요. 피해자 가족은요? 주인공이 물었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함께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직접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피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주인공과 김태호 변호사는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남자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주인공이 일어서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지른 일로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낀 채 주인공을 바라봤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네 며느리가 제때 치료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주인공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요. 병원도 그 의사도. 병원은 지금 내부 조사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공식 사과가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곧 진실을 인정할 겁니다. 여자가 주인공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힘드시겠어요. 며느리를 고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 남자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빛을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합리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또 무마하려 하면 그땐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주인공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주인공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응, 제가 어머니 만나러 가도 될까요? 그래. 집으로 올래? 네. 1시간 후 민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동안 수진이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인공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수진이랑 긴 얘기를 했어요. 민우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전부 인정했어요. 기록 조작한 것도, 환자들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도. 주인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수진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겁이 났다고. 실수를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거짓말을 계속했대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그동안 수진이를 감싸기만 했어요.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어요. 민우야. 어머니가 옳았어요. 이걸 바로 잡아야 했어요. 민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전 어머니 편에 설게요. 같이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주인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수진이도 법적 절차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변호사랑도 상의했어요. 수진이는 괜찮니? 아니요.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고 싶대요. 이틀 후 병원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대학병원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기록 조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해당 의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병원 내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화면에 병원장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내부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진 선생님뿐만 아니라 병원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대요. 의사들 업무량이 과도했고 감독 체계도 부실했고요. 그럼 수진 씨만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물론 수진 선생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병원도 책임을 져야 해요. 주인공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도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의사들 근무 시간도 조정하고 감독 시스템도 강화하고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지 않았으면 계속 덮였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사돈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주인공은 조용한 찻집에서 사돈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돈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를 너무 감쌌어요. 문제를 보려 하지 않았죠. 사돈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반성했어요. 우리가 수진이를 망친 거예요. 아니에요. 수진 씨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체면만 생각하고 진실을 외면했어요. 사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수진이도 치료받기로 했어요. 치료요? 네. 심리 상담이요. 수진이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잘못이 많았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찻집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가족과 병원,
수진 측 변호사가 모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인공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한 수진 씨도 직접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피해자 가족 측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들도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인공이 복도로 나오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수진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인정한 게 다행이야. 주인공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 정말 겁이 났어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알아. 이제 천천히 회복하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인공은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수진이 주인공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주인공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이 돌아보니 민우와 수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들 왔구나. 네. 변호사님은요? 안에 계셔. 곧 시작할 거야. 세 사람은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병원 측 대표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합의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진의 면허는 1년간 정지되었습니다. 병원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정위원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제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셨습니다. 수진이 피해자 가족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며 주인공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주인공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따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괜찮아. 주인공이 근처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민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차에서 기다릴게요. 아니야. 같이 가자. 주인공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읽어주세요. 주인공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랐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도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던 두려움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전 항상 완벽한 척했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했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어요.
힘들었겠구나. 주인공이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유가 될 순 없어. 알아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린 날, 전 정말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머님이 절 때린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을 때린 거잖아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 눈빛을 보고 알았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전 계속 거짓말 속에 살았을 거예요. 더 큰 사고를 냈을지도 모르고요. 수진이 주인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절 구해주셔서. 주인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천천히 회복하렴.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네. 상담 치료받고 있어요. 많이 도움이 돼요. 민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2달 후 주인공은 병원 개원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수진이 다니던 병원이 환자 안전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민혁이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어요. 병원 전체가 달라졌어요. 이명숙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의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일해요. 기록도 꼼꼼히 하고요. 다행이네요. 주인공이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피해자 가족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여자가 주인공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 치료 받으시면서 조금씩 회복 중이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도 힘드셨죠? 여자가 주인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주인공은 집 마당에 앉아 국화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당에 있어. 민우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과 맛있는 거 샀어요. 고맙구나. 앉아라. 세 사람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의료사고 피해자들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주인공은 며느리의 변화가 기특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면허 정지 기간 동안 많이 배웠어요. 의사가 뭔지, 환자가 뭔지. 수진이 깎은 사과를 주인공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을 거야. 주인공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민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이야? 전 한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죠. 민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민우야. 고마워요, 어머니. 올바른 길을 보여주셔서. 주인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1년 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이 돌아보니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진 보고 계셨어요? 응, 추억 여행 중이야.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주인공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느껴지세요?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느껴진다. 우리 아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수진이 주인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대로 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을 거야. 넌 많이 변했어. 어머님이 계셔서 가능해요. 두 사람은 앨범을 함께 넘겼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주인공은 앨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주인공과 민우, 수진, 그리고 사돈 부부까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주인공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주인공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린 관계는 더욱 단단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 세운 가족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 길이 보였습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새로운 계절을 알렸습니다. 주인공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결국 모두를 구원했습니다.